그럼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57세 남성분이신데요. 현재 식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고 12지장 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물만 마셔도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염창성 예.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모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이 어떤 거세요? 예, 이거 음식을요, 예. 좀 강하게 먹으면은 좀 역류성이 좀 많고요. 뭐가 넘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쪽으로. 예, 예.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 이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돼서 더부룩하고 예. 그런 게 지금 제일 불편하신 거죠? 예, 이게 한 3년 그렇죠. 정도 전부터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 병원에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고 여기 말씀하신 거 역류성 보니까 식도염은, 역류성 식도염은요, 예. 이번에 예. 이 내시경 하면서 그게 하도 저기를 안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 이 검사를 한번 했더니 예. 12장 궤양이 나왔어요. 12장 궤양이 나오셨고요. 예, 예, 그 제가 좀 더 여쭤볼 게 예. 혹시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체중 변화가 있거나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식사 생활 패턴이나 식사 패턴이나 생활 패턴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는 못 먹어도. 많이는 못 드시고 이제 식사 식간은 규칙적으로 드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혹시 이렇게 담배나 술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십니까? 술, 담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원래 별로 안 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게를 어디서 이게 저기냐면 좀 제가 사업 관계로 실패를 해가지고 예.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밥 먹으면 누워서 그냥 자버리고 그 생활 습관을 좀 나쁘게 했더니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이후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활 패턴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밥을 먹고 나면은 예. 이게 아침에 대하도 점심에 대하도 이게 배고픈지를 모르겠어요. 속이 계속 더부룩하니까 배고픈지 모르신다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대소변은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봅니다요. 대소변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신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역류성 예. 식도염 때문에 사실은 속이 되게 더부룩하고 이게 좀 불편하신데 그리고 예.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복용하고 있는 약은요. 예. 이거 있습니다. 어떤 게 있으시죠? 이게 지금 라미나지 액이라는 약하고요. 예. 이 이거 이산과 네이계약 약이 이게 사온 건데 약 종류는 내가 모르겠고요. 그 하여튼 이제 식도와 그 소화 위 궤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영양을 좀 드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드시고 나서도 여전히 많이 불편하시니까 지금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거죠? 예, 그 먹어도 별 느낌을 몰라요. 느낌은 잘 모르시겠고. 예. 그리고 혹시 한의원이나 기타 이제 한약적인 접근이나 치료 방법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약 쪽이나 한방인 쪽은 안 갔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으셨고요. 예. 저희가 아마 후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예.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예. 한의원이나 한의사들이 많이 환자들한테 접근이나 치료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다른 원장님과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예. 지금 사실 소화 상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 좀 더부룩하시고 예.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다한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이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음주나 흡연 같은 예.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제 코나 이 코가 또는 이제 후두에 문제가 있거나 인두부에 문제가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자꾸만 안 좋은 이물질이 식도로 넘어가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분도 있고 위 정체가 생겨가지고 식도염이 생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여튼 한의계에서는 이 소화기에 관련된 질환을 인체의 균형이나 중심을 잡아주는 제일 그 기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벼운 정도라면은 이제 뭐 침치료나 아니면 이제 뜸치료 같은 걸 병행을 해서 해도 이 식도의 정체나 또는 역류가 되는 증상을 좀 없어지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예. 이제 잘 반응이 더디다면은 이제 뭐 한약이나 위에 열을 예. 꺼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위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써가지고 또는 예. 소도지제라고 해서 소화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써서 처방을 예. 해주고 같이 치료를 하면 개선이 예. 많이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환자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양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그 반응이 좀 더디기 때문에 예. 근처에 있는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런 예. 그 진료를 통해 아마 한약적 처방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게 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항상 원인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인체에는 여러 가지 그 자율신경의 그 반응이 있는데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위의 정상적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뭐 위산이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위에 음식물이 정체가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부가적인 치료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분의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재원 원장님,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일 이제 큰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많이 있게 되면 위산이 많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산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원래 그 위산이 이제 식도로 역류가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크게 이제 스트레스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또 소화가 될 때까지는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는 게 좋은데 바로 눕거나 하는 게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짚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이 그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도로 올라와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보통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신물이 넘어온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한 것뿐만이 아니라 쪼이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이게 실제 식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기침을 계속 유발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목소리가 변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위식도 역류가 있는 상황에서 자꾸 옆으로 누울 때마다 자꾸 신물이 느껴진다든지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그때는 강력하게 위식도 역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은주 원장님,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식도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한의학적 병명으로 바꾸어서 말하면은 탄산조잡이라는 병명에 가깝습니다. 탄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물이 위로 역류돼서 입에서까지 신맛이 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조잡이라는 것은 그것이 역류됨으로 인해서 식도가 손상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쓰라리듯이 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한의학적 병명에 매핵기라는 병명이 있는데요. 매핵기라는 것은 목에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검사상 목에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각적으로 목에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을 느껴서 제대로 뭔가를 삼키기조차 불편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매핵기라는 질환은 그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로 발병을 하게 되고요. 기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체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상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지만 환자 본인 스스로는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매익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처방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산사, 신국, 메가와 같은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소화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운을 소통시키면서 그 하기시켜줄 수 있는 후박이라든지 진피라든지 창출, 향부자와 같은 약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에는 오적골과 페모라는 두 가지 약을 사용하는 그런 오페산과 같은 약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약재와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류성 식도염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식품으로는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을 잘 복용하시면 소화 기능에도 좋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속쓰림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감자 있죠. 감자를 갈아서 생즙으로 복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를 고를 때는 그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되거나 또 싹이 난 것들은 이제 드시면 안 되고 우리 정상적으로 좀 노릇으로만 감자를 그 씨눈이 있죠. 씨눈을 다 제거한 후에 또 껍질도 다 벗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녹즙기로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감자 말고는 우리가 이제 샐러리나 양배추즙 같은 것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강이나 감자 등이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역류성 식도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아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고 그 질환이 이제 가벼운 것으로부터 심한 경우까지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약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죠.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런 그 예전보다 이런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관리에서는 이런 그 역류성 식도염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해 인자를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된 증상이라는 게 이제 구역감, 더부룩감, 속쓰림, 그다음에 이제 심장의 통증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체 심장의 통증 같은 것들을 가볍게 생각을 해서 다른 심각한 심장 질환 이런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식도염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식도암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으니까 그 환자가 너무나 이 병을 가볍게 보지 않아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꼭 전문 의료진한테 뭐 한의사나 이쪽에 관련된 의료진한테 진료를 통해서 정확히 안 이후에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원은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또 이제 매획기처럼 뭐가 지속적으로 목에 이물감이 걸려 있어서 실제로 뭐가 뱉어지지 않고 삼켜지지 않는 그런 매획기 파트가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후두염이 있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염으로 인해 가지고 후비루 증상이 지속적으로 넘어가서 식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유발되거나 그 유사 증상으로 유사 질환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 중에 일부는 폐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조치를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증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시청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02-2000-495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